네,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명표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님 안 오셨습니까? 네, 그럼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8일 중국이 제안한 그 육자회담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다이빙고 그 중국 국무위원이 이렇게 급하게 한국에 와서 육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으로 보아서 앞으로가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항상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중국에서 이 육자회담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계속한다면 우리 정부로서 이번에 연평도 폭격 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 대응이 대단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중국이 어제 다이빙거 국무위원을 보내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왔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육자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만은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이렇게 볼 때 천안함 사건과 핵시설 개발 그리고 이번에 그 양평도 무력 포격 도발을 하는 일련의 이런 조치를 볼 때 과연 정말 북한이 그 비핵화를 실현할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연평도 그 폭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 적반하장의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에 중국에서 사실 이번에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자회담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또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또 국제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이것을 논의하는데도 중국의 동의가 없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일련의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 시시비비를 좀 가리고 하는 틀로서로도 한번 구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그렇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영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해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이런 상황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이 정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줘야만 그때 대화가 가능한 것이지 한쪽으로는 그 위협을 가하고 그 생명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하자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정부의 입장은 중국에서 육자회담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연평도 폭격 도발에 대한 어떤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는 달리 육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우리가 미국 등 우리 관계국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서 우리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을 할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런 태도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만 육자회담의 분위기 조성이 될 거라는 점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그 나라들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이지 마시고 지금 정부 입장은 그 정부 입장입니다. 예, 명확하게 사과와 어떤 비핵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의 개선 이것이 없으면은 육자회담을 중국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보다도 우리 입장이 지금은 육자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평도 폭격 같은 이런 사건이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지금 작전 지휘에 대한 군 지휘 책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자가 대통령이시죠? 뭐 통수 책임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물론 네. 해당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평도 폭격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작전 지휘권의 행사를 이번에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작전 지휘를 하는 총괄 책임은 합참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통수의 차원에서는 대통령께 보고가 되긴 되고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군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평도 폭격 사건을 보면 아마 이제 처음 보고를 받고 군에서는 이 사태를 거의 전시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일종의 이거는 전시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평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국지 도발의 형태로 봤습니다. 국지 도발 형태로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영토에 대해서 특히 민간 피해까지 발생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 최종 통수권자의 지시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의 사태에 대해서 합참에서 그냥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대응해서 사격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예하 부대에서 결정을 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많이 논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위권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면 자위권의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자위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하 부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재량 권한을 주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휘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교전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하 지휘관이 결정해서 바로 사격을 한 것은 예하 지휘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차 북한의 도발이 있고 나서 13분 만에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합참에서 또는 예하 부대에서 직접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한 것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2차 폭격도 있었고 상황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합참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대응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은 이 초기에 청와대에서 확전을 자제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 합참에서 그래서 군에서 좀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분에서는 그 교전 규칙이라는 걸 만든 것은 우리가 교전 규칙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절히 대응하고 그것이 불필요하게 확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교전 규칙을 수정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합참 의장이 거기서 결정하게 된 것은 그런 교전 규칙에 맞춰서 봤을 때 저희가 바로 대응 사격을 했고 그 대응 사격을 한 후에 그 북한도 사격을 멈췄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합참에서 군사적인 판단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그 국지적 도발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마 합참에서만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도 보면 청와대는 다른 소스를 가지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오히려 합참에다가 뭘 검토해봐 이렇게 내려주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 청와대에서 더 많은 합참보다 정보를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단순하게 합참에서 보고를 했고 보고만 했고 합참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분명히 그래서 예. 일단 초기에 지금 그 청와대나 군에서 부인하고 있지만은 확전을 자제하라. 이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명백히 초기에 어찌 됐든 그런 의사가 합참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군의 대응이 초기에 우왕좌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전 규칙이라는 자체가 적절한 대응과 확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합참에서 대응을 하면서 군사적인 판단에 대응을 하고 보고를 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더 이상 사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중단됐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 사실이 좀 밝혀져야 되고 이렇게 그 안보의 어떤 실패, 특히 초기 대응에 있어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다음에 예,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국가안보는 저희가 국가안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개 일개 지자체가 지자체도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안보에 대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평도 이 사태가 발생한 지 7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장관님 아시겠지만 인천의 그 스파라는 그 찜질방에서 연평도 주민들 지금 499명이 7일째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녀왔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참 우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사후에 어떤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499명이나 되는 우리 주민들이 더군다나 엄청난 공포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조그만한 찜질방에서 거의 500명이 이렇게 7일째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은요, 제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아신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긴급 구호 대책으로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뭐 일시생활지원금, 숙박, 식사 지원, 특별 치료 사업, 임시 주거 생활시설 마련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다 밀어놓고 아직까지 물론 이제 좀 더 차근히 이렇게 뭐 예산이 집행돼야 될 것도 있지만 긴급하게 소요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시에서 하고 나면
호흡을 정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속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지금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좀 더 제도적 정비를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스파에 지금 현재는 396명이 계신데, 이분들을 제가 가보니까는 우선 도저히 더 이상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천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이분들을 어디 다른 데로 모실 때를 한번 찾아보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 서구 쪽에 이 연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 주민들이 좀 아무래도 영편도 왔다 갔다 하는 뱃길이 가까운, 항구에 가까운 쪽에 있기를 원해서 거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송도 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송도 쪽에 원룸하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들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찾아졌습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옮길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선 100만 원씩 거기 신문에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성인들은 1인당 100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이하고 1인당 100만 원씩 그리고 이 중고생들 어린이들한테는 50만 원씩 계상을 해서 오늘부터 그 돈이 전부 나갑니다. 근데 전부 인천에 맡겨놓은 건 아니고요. 우선 급한 대로 처음에 우리가 10억을 트라스로 내려주었고 그 다음에 우선 요번 예비비로다가 지들이 지금 이번 국회에 이번 예결위에다 지들이 올릴 겁니다.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지자체의 재정 상태도 그렇고 이건 사실 국가적으로 이걸 다 부담을 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민간 희생자 고 김치백 씨와 배복철 씨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천안함 때도 사실 금양호 선원들에 대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유가족들이 정말 그때도 가슴 아파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이게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안보에 실패해서 이 민간인들이 좀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군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이분들이 일하다가 네. 그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번에 희생당한 두 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영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